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48%만이 델타 변이에 대해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격리 면제를 받은 한국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제 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텍사스주 지방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강타한 서부 전역에서는 산불이 80개로 늘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100마일 밖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대형 불구름까지 등장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3개월 만에 신규 감염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9천 명을 넘어 지난 4월 중반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16일 미국의 일일 감염자 수는 인도네시아와 영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많았고 당일 세계 전체 환자 60만 명의 13%를 차지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사흘 연휴를 분수령으로 코로나19는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일에는 추가 사망자도 515명이나 나와 7월 들어 두 번째로 500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중서부와 남부주의 경우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걸었던 7월 4일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올라온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미국인을 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강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는 17일부터 백신 접종자도 실내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등 주내 다른 7개 지역과 인접한 네바다주 일부 역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는 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입원 환자 가운데 97%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1개 병원 그룹인 어드밴트헬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12,700명 가운데 97% 정도는 백신을 아예 맞지 않았거나 일부만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병원 그룹인 HCA 헬스케어에서도 입원 환자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최근 일주일 기준 코로나로 입원하는 환자는 하루 평균 3,000명 정도로 전주와 비교해 36%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곳에서는 일상생활을 재개하는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실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지난 1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 전역의 입원 환자 가운데 97%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서 미 접종자의 팬데믹이 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66.9%로 미 전역에서 1위인 버몬트주에서는 최근 2주 기준으로 코로나 입원 환자가 6명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접종률이 40%를 밑도는 아칸소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현재 681명에 달하고 3주 내에는 2배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이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48%만이 델타 변이에 대해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델타 변이를 우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CBS 유고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백신을 1회만 접종했거나 아예 접종하지 않은 응답자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48%만 델타 변이에 대해 우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백신 완전 접종자들은 72%가 델타 변이를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델타 변이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의지는 당파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84%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대답한 반면 무소속은 67%가 백신을 맞았거나 맞겠다고 했고 공화당의 경우는 62%에 그쳐 약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캠페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가 호응했지만 공화당은 57%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요인으론 미접종자 과반인 53%가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또 50%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 45%는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를 단속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춰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 업체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비백 머시 연방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어제 ABC 디스윅 인터뷰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기술화한 플랫폼과 우리 사회 전반에서의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 흐름에 관해 깊이 우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머시 단장은 앞서 지난 1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를 긴급한 위협으로 지목하는 경보를 발령하고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허위 정보의 대규모 급속도 확산에 경계를 표한 바 있습니다. 머시 단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의사로서 자신은 몇 년 동안 환자를 마주했고 보건에 관한 허위 정보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허위 정보의 규모와 속도 면에서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주된 장소는 기술 플랫폼이라고 지적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거론해 때때로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복해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시 단장은 이런 부분에 관해 기술 업체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게는 온라인에 포스팅하기 전에 멈춰서 출처를 검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보건 관련 허위 정보가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반백신 컨텐츠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 조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제 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한국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일 이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총 16,925명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6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우간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1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격리 면제 입국자 14,305명 가운데 10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틀 만에 2명이 추가된 겁니다. 신규 확진자 2명 중 1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한 뒤 입국 1일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역시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뒤 6일에서 7일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고 접종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진된 12명이 맞은 백신을 종류별로 보면 절반인 6명이 시노팜을 접종했고 화이자 3명, 아스트라제네카 1명입니다.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격리 면제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이고 다른 1명의 접종 백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돌파 감염이 나타나는 양상을 평가 중이라며 이 평가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지방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를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싶다면 의회가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6일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약 65만 명의 불법 입국 청년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다카 프로그램을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와 그 밖의 8개 보수 성향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프로그램을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다카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계속 보호를 받겠지만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해넌 판사의 명령으로 다카를 보호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제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해넌 판사의 이번 판결은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도록 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 이행을 금지한 데 이어 텍사스주 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계획을 저지한 두 번째 판결입니다. 해넌 판사는 드리머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 다카 프로그램의 보호를 제공하려면 먼저 의회가 행동하고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 주들은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카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와 엘라베마, 아칸소,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모두 주지사나 주 법무장관이 공화당 소속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강타한 서부 전역에서는 산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무려 8배에 달하는 규모가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오리건주에서는 100마일 밖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대형 불구름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국 합동 화재센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의 대형 산불은 몬태나에서 18개, 아이다호 17개,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각 9개 등 80개로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0개 늘어난 것으로 그 규모는 약 120만 에이커,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1674배,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진화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부터 몬태나에 이르기까지 폭염과 마른 벼락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이번 주 후반까지 극심한 더위가 계속될 것이라며 오리건과 로키 산맥 북부엔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특히 국립기상청은 마른 번개 때문에 건조한 지역에 새로운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은 오리건주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상승한 연기와 재로 대형 불구름까지 형성되고 있는데 화재 저군이라고 불리는 불구름이 160km 밖에서도 관측됐습니다. 오리건주 소방당국은 매일 오후 3시에서 5시 태양이 연기층을 뚫고 지면을 가열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 불구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불구름은 지난 13일부터 목격됐습니다. 학자들은 이 불구름이 뇌우와 열풍을 동반하는 화재 정란운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미 경제 성장률이 9.1%로 정점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후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면서 3분기에는 7%, 내년 2분기에는 3.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9.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고 3분기에는 7%, 내년 2분기에는 3.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경제 성장률도 올해 6.9%에서 내년은 3.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정부의 대규모 지원금, 사업장 재개 등이 소비 지출을 촉진시켰지만 전문가들은 폭발적인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앨런 젠트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의 정점을 지났지만 급격히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보다 온건한 확장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일자리 증가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 등에 힘입어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취업하면서 소비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아동 수당으로 각 가정에 매달 최대 $300를 지급하는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JP모건 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둔화는 정상적인 흐름이라며 영원히 9% 성장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오는 8월 9일부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필수적이지 않은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 14일 이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업로드하고 도착 72시간 이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오는 9월 7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캐나다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주 국경 오픈에 대한 예고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 센터에서의 메이저리그 홈 경기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지난해 3월 필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금지했고 이후 매달 이를 연장해왔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6일까지 국민의 48.45%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영어 신곡 Permission to Dance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빌보드는 지난 9일 발표된 Permission to Dance가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앞서 7주 연속 핫 100 1위를 기록한 BTS의 버러를 밀어내고 1위로 처음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BTS 곡이 핫 100 1위에 오른 것은 Dynamite, Savage Love Remix, Life Goes On, 버러에 이어 Permission to Dance가 5번째입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6일과 8일 네스콘셋, 롤스포트 등에서 채취한 모기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기의 산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 주변에 물 웅덩이나 물이 고여있는 폐타이어, 드럼통, 꽃병 등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한 경우 뇌막염으로 발전돼 고열과 실명, 신체 마비로 이어지다 사망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보건당국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댈러스 주민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8일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델타 항공을 타고 애틀랜타를 경유해 9일 댈러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1958년 원숭이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고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인간 감염 사례가 최초로 확인된 뒤 아프리카 중부와 서부에서 주로 발견돼 왔습니다. 감염되면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해 림프샘이 붓고 얼굴을 비롯한 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0명당 1명이 사망하고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은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링컨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8월 15일 오후 8시 K-POP 디스코 피버 공연을 개최합니다. K-POP 디스코 피버는 뉴욕의 리오프닝을 기념하는 링컨센터 주최 행사인 리스타트 스테이지의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체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대형 야외 공연장에서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되는 특별 행사입니다. 공연에는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한인 여성 DJ 겸 프로듀서 감마바이브의 DJ인과 뉴욕을 대표하는 K-POP 전문 댄스 팀인 I Love Dance의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한때 40% 정도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